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말이 단순히 죽어라 노력하면 뭐든 돼 이런 뜻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한 위대한 황제의 삶을 통해서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진짜 강력한 리더십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죠.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맞는 말인데, 사실 이 간단한 번역만으로는 이 말의 깊이를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하자는 구호, 그 이상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요, 다른 글자도 아니고 바로 이 뜻 지자입니다. 이때 말하는 뜻이라는 건요, 나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단순한 욕심이나 기분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신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 바로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만의 뜻이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막 흔들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쉽게 길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단단한 뚜리, 바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 뜻이라는 게 과연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처음 깨운 한 외침에서 시작해서요. 그 뜻을 실제로 완성한 인물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승리보다 더 위대했던 재건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리더십 교훈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서 진나라 말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왕후장상, 영유종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나 귀족, 장군, 재상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냐? 그 씨가 따로 있냐? 이겁니다. 이건 당시 세상의 질서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말 엄청난 외침이었어요. 물론 이들의 반란 자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내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구나.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의 불씨, 바로 새로운 뜻을 심어준 거죠. 자, 이렇게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지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만들어낸 사람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후한의 광무제 유수입니다. 이 유수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고 막 번쩍이는 영웅, 이런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의 방식은 한 방에 뒤집겠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끝까지 해낸다 였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리더는 딱 2 종류로 나뉩니다. 혼란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권력을 빼앗는 자, 그리고 그 혼란을 끝내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 유수는 바로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곤양 전투입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당시 유수의 군대는요, 상대방에 비해서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건 숫자로만 보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수의 치밀한 전략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뜻이 결국 이 불가능해 보였던 전설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천하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이후에 무너지거든요. 유수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승리한 그 다음에 뭘 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군주들은 권력을 잡고 나면 의심이 많아져서 공신들을 숙청하고 공포 정치를 펼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그는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재건자가 되기로 한 거죠.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위대한 재건을 이룬 유수의 삶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리더십을 딱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유수는 당장의 빠른 승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느긋하게 가자는 뜻이 아니고요. 빨리 가려다가 다 같이 넘어지는 것보다 좀 더디더라도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리더는 속도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속성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 여길 때 유수는 사람이 전부라는 걸 알았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돕는 힘이라는 걸 그의 삶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긴 뒤에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인데 유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절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결국 모든 것은 리더가 품은 뜻의 품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유수의 뜻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품은 뜻의 수준이 바로 그 조직이 얼마나 오래 또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종 잣대가 되는 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세상을 향해 위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유수는 네, 가능합니다. 하고 자기 인생 전체로 그 답을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가능성을 연 사람과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지경성, 이건 그냥 벽에 걸어놓는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리더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짜 리더는요, 자기만의 뚜렷한 목적, 즉 뜻을 세우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걸 지켜내고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 이야기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리더인 당신의 뜻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